나는 가족의 피를 대신 흘렸다.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내 가슴에 묻고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메아리쳤을 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묻으려 한다는 걸?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의 상징처럼 보였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분노에 직면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당장 나가. 그의 외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실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고됐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가족의 비밀이었다. 동생, 민준이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건. 나는 그걸 대신 뒤집었었다. 왜? 왜냐하면 그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야망을 이어받아야 할 막내 아들. 나는 그저 장남, 희생양일 뿐이었다. 아버지, 제발. 설명이라도.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나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집안의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운 눈물이었다. 실직자 주제에 무슨 변명.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민준이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척했지만 그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소가 보였다. 그 미소는 나를 배신한 증거였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면서 나를 팔아넘겼다. 회사 상사에게 형이 한 짓이라고 속삭인 건 바로 그였다. 집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비에 젖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삶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가방 하나 메고 서울의 차가운 거리로 내몰린 나는 5년을 버텼다. 그 5년은 지옥이었다. 처음엔 지하방에서 라멘으로 끼니를 때우며 낮에는 공장일, 밤에는 배달로 버텼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매일 밤 민준이의 그 미소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우연히 만난 지인이 소개해준 스타트업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했다. IT 분야, 빅데이터. 그곳에서 나는 빛을 봤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를 살린 날, 나는 승진했다. 그리고 3년 만에 CTO가 됐다. 이제 나는 그 회사의 CEO였다. 이름은 네오웨이브. 민준이가 근무하는 그 대기업의 치명적 경쟁자. 5년이 흘렀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나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 복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동향을 추적했다. 익명으로 고용한 사설 탐정. 그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아버지의 자랑거리로 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빅데이터 유출 스캔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유출의 배후는 나의 네오웨이브였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합법적으로, 하지만 잔인하게. 민준이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다. 그날 내 사무실 문이 노크됐다. 비서가 말했다. 김 회장님, 방문객이 가족분들이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다. 문을 열자 그들은 거기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와 그의 아내. 비에 흠뻑 젖은 채 패배자의 얼굴로. 태현아. 오랜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무슨 일로 왔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현아, 우리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했어. 민준이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았어. 뉴스에서 봤단다. 그의 눈에는 후회라기보다는 계산이 서려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도와달라고? 5년 전 나를 쫓아낼 때 생각은 안 나. 어머니가 울먹였다. 그땐 우리가 잘못했어. 실직자라고 너무 매정하게. 제발, 태현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그날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5년 전 민준이가 회사 상사와 통화하는 목소리. 네, 형이 한 짓입니다. 제가 증거도 드릴게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소리쳤다. 태현아, 그건 오해야. 민준이가 왜 그랬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 아버지, 제가 왜 그 죄를 대신 졌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회사 돈을 훔친 거 제가 알았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제가 뒤집었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나를 팔았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형, 미안해. 그땐 내가 무서웠어.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고 그의 변명은 익숙했다. 항상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민준이의 그림자였다. 아버지는 민준이를 천재라고 불렀고 나를 평범한 놈이라고. 학교 성적, 스포츠, 모든 면에서 민준이가 빛났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민준이는 항상 속였다. 친구를 배신하고 선생님에게 다른 아이 탓을 돌렸다. 나는 그걸 덮었다. 왜? 왜냐하면 나는 장남이었으니까. 가족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나는 더 이상 그 장남이 아니었다. 민준아, 너는 항상 그랬어. 이번에도 내 회사가 위기라서 온 거지? 내가 내 회사를 무너뜨린 거 알지?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형, 설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빅데이터 유출. 그건 내가 한 짓이야. 내가 5년 전 나한테 한 짓처럼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태현아, 그만해. 우린 가족이야. 나는 그녀를 봤다. 가족. 가족이 나를 버렸을 때 그게 가족이었나요? 대화는 길어졌다. 그들은 애원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태현아, 제발. 우리 집안이 끝나. 민준이 애도 태어났어. 손주 얼굴도 봐야지. 민준이의 아내가 울며 말했다. 시동생,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5년 전 나는 이 도시에서 버림받은 개처럼 헤맸다. 이제 이 도시가 내 발 아래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느낌이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좋아, 도와줄게.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단, 조건이 있어? 민준아,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걸 인정해. 5년 전 사건, 내가 나를 배신한 거 기자회견에서 민준이가 주저했다. 그건 안 돼. 얘네 경력이. 나는 웃었다. 경력. 내 경력이 뭐가 소중해? 내 인생은.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다.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그 후 며칠, 민준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형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 가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그 광경을 TV로 봤다. 마음이 아팠다. 복수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하지만 트위스트는 그 후에 왔다. 민준이의 기자회견 후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형,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충격이었다. 민준이가 보낸 편지. 그는 웃고 있었다. 5년 전 내가 배신한 이유.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다. 태현은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내 엄마의 불륜아일 뿐.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형을 없애려 한 거야.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복수. 나는 DNA 검사를 했다. 결과는 맞았다.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민준이를 용서할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들까? 나는 가족을 다시 만났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 이제 알았어. 어머니가 울었다. 태현아, 미안해. 그땐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준이는 비웃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 없애. 나는 그들을 봤다. 이 가족은 독초였다. 하지만 나는 그 뿌리에서 자랐다. 내 대답은 단 하나였다. 너희를 용서할게.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문을 닫았다. 그들은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내 눈물이 아니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집을 나선 후 나는 서울역 근처의 모텔에 머물렀다. 비가 쏟아지는 밤, 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다. 왜 나한테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나는 이력서를 들고 회사들을 돌았다. 하지만 해고자라는 낙인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다. 그놈은 돈을 훔쳤어. 친구들조차 나를 피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고 밤에는 온라인 코딩 강의를 들었다. IT는 내 적성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던 나는 그 세계에 빠졌다. 우연히 만난 선배, 박 사장이 나를 스카우트했다. 너 재능 있어? 같이 해보자. 그 스타트업은 네오웨이브의 씨앗이었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했다. 첫 클라이언트는 대형 병원. 내 알고리즘이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을 도왔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고통이 따랐다. 나는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가 승진했다는 기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사진에 담겨 있었다. 저놈, 나는 주먹을 쥐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나는 민준이의 회사를 연구했다. 그들의 약점, 데이터 보안의 구멍. 나는 네오웨이브를 키웠다. 투자 유치, 확장. 3년 만에 우리는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었다. 민준이는 나를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천재로 불렸다. 결혼한 아내는 재벌 3세 딸, 그들의 삶은 화려했다. 하지만 스캔들이 터졌다. 데이터 유출. 언론은 난리였다. 대기업 보안 실패, 나는 뒤에서 웃었다. 그 유출은 내가 심은 버그였다. 합법적으로 취약점을 이용한 거였다. 그들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나는 준비돼 있었다. 녹음 파일 외에 민준이의 이메일 기록도 있었다. 그는 회사 돈을 더 훔쳤다. 이번엔 진짜 끝장이야. 나는 그들에게 보여줬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아, 내가 또. 민준이는 부정했다. 아버지, 그건 오해야. 형이 조작한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으려 했다. 태현아, 제발. 우린 내 가족이야. 나는 밀어냈다. 가족. 나를 버린 가족.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아 생각했다. 왜 나는 그들을 미워할까?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내 회사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미리 막았다. 그의 IP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그는 체포됐다. 형, 이 새끼야. 그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봤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민준이의 체포 소식이 뉴스를 타면서 가족은 다시 무너졌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민준이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이었다. 나는 자신을 탓했다. 민준이의 편지가 도착한 날 나는 충격에 빠졌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양성. 나는 그들의 피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것을 알면서 나를 키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애원했으니까. 그 애를 버리지 마, 내 죄야. 하지만 민준이는 그 비밀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였다. 형은 가짜야. 우리 집안 피가 아니야?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병원 방에서 그녀는 고백했다. 태현아, 미안해.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물었다.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그녀는 울었다. 말할 수 없었어. 집안이 깨질까 봐. 나는 웃었다. 집안. 이미 깨졌어. 민준이는 감옥에서 나왔다. 보석으로. 그는 나를 찾아왔다. 형, 이제 알았지? 내가 가짜라서. 내가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다.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다. 태현을 없애? 그놈이 우리 집안을 더럽혀. 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죽일까? 아니면 아버지?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이제 가족 전체를 향한 것이 됐다.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병상에서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태현아, 그 편지. 미안해. 내가 증오스러웠어. 내가 태어난 그날, 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그의 고백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민준이를 키운 건 내 어머니 때문이야. 그놈도 내 피가 아니야? 내 어머니의 또 다른 실수. 트위스트였다. 민준이도 불륜의 산물. 아버지는 우리 둘 다 증오했다. 그는 우리를 이용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민준이를 야망의 도구로. 난 가족을 지키려 했어.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물었다. 지키다니. 파괴한 거잖아. 나는 결정했다. 모든 걸 공개할까? 아니면 묻을까? 언론에 DNA 결과를 보낼까? 그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파괴했다.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스캔들 이야기. 다음 날 헤드라인, 재벌가 불륜 스캔들, 형제는 피가 다른. 세상이 들썩였다. 민준이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사기죄. 아버지는 자살 시도.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왜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온라인에서 태현 씨, 정의를 행했어. 댓글. 다른 쪽은 가족을 배신한 놈.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TV 토론에 나갔다. 복수는 정당한가? 진행자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복수는 없어. 정의일 뿐.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나는 정의로운가? 아니면 괴물인가? 민준이는 나를 습격하려 했다. 밤거리에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형, 끝내자. 이 싸움은 치열했다. 나는 무술을 배웠다. 5년의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제압했다. 경찰이 왔다. 민준이는 울었다. 형,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아버지의 유언장이 도착했다. 태현아, 민준아. 미안하다. 난 실패한 아버지였다. 집을 너희 둘에게 나눠라. 하지만 집은 이미 팔렸다. 빈 껍데기. 나는 민준이를 봤다. 감옥에서. 형, 용서해줄래? 그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선택했다. 민준이를 풀어주기 위해 로비했다. 그는 피해자야. 세상은 다시 논쟁. 태현이 미쳤어. 아니, 용서가 진짜 복수야. 민준이가 풀려난 후 그는 변했다. 형, 나랑 같이 일할래? 네오웨이브에서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키웠다. 하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의심했다. 형, 내가 날 용서한 이유. 용서. 그건 아니야. 그냥. 끝내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은 성공적이었다. 회사 주가는 폭등. 하지만 비밀은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 태현아, 민준아. 화해하자.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아버지는 죽었다. 그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민준이가 다시 배신했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경쟁사를 세웠다. 형,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웃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막았다. 법정에서 그는 졌다. 형, 왜?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니까. 세상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5년 후 나는 은퇴했다. 네오웨이브는 세계적 기업. 민준이는 감옥에, 어머니는 요양원에. 나는 홀로 한강 다리를 걷는다. 내 대답은 끝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용서. 복수. 그건 모호하다.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나는 여전히 모른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다. 비가 내린다. 내 삶처럼.